24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입니다. 우려와 달리 국내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서울시가 23일 오후교류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워케이션 및 관광 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 중구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속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인구 지표가 발표됐는데 중구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활동하는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4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시끌벅적했던 오염수 문제로 어민들과 소비자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그러다 또 한동안 잠잠했죠. 실제 영향은 어땠을까요?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해 용원어 시장. 수족관마다 싱싱한 활어들이 가득합니다. 시장에는 생선과 해산물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년 전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을 걱정했던 것과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든 덕입니다.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수산물이. 여기서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안전합니다. 지금 다 많이 애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지역 수산물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이 지난 1월을 제외하고 평년보다 높았고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13.1% 늘었습니다. 어시장 상인들은 지금은 오염수 영향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날씨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크다고 말합니다.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탈 때는 그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들 자체가 뭐 완전 기피를 하지만은 뭐 조금 시기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네. 그거보다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편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걸 갖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젊은 층이나 이런 거.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도 수산물 소비 회복에 한몫했습니다. 경남수산안전기술원이 지난해부터 총 1,900여 건의 도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1년.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소비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선 더욱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와 서울시가 23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워케이션 및 관광 활성화, 신생기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 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면에서 이미 뭐 여러 차원의 교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교류를 더욱더 체계화하고 대한민국 제2도시가 이제 정말 전 세계 제2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협약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정치화폐 주간 특별대담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잠재 성장률 저하와 유례없는 저출산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국가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공진국가를 새로운 국가 경영 모델로 제시하며 혁신과 공감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이 2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씨를 통해 서울중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 원만 전달한 혐의만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2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A씨를 통해 B씨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을 나온 박 시장은 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린 법원에 저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남은 우리 상고 대법원에서 정말 우리 거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판에 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속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중구. 최근 눈에 띄는 인구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부산 중구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새롭게 도입한 지역 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해당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유출되는 취업자는 빼고 유입되는 취업자는 더하는 형태로 이 지표를 만들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구의 지역 활동 인구는 8만 4천 명, 15세 이상 거주 인구는 3만 8천 명으로 활동 인구가 살고 있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지역 활동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 시군 지역 중 서울 중구에 이어 부산 중구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사는 사람은 적지만 취업자가 많고 그만큼 낮 시간대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중구의 청년 고용률은 59.4%, 서비스 판매 종사자 비중은 35.9%로 부산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과거부터 부산이 중심지 역할을 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업무 시설이 많은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역세권 이주 공공기관, 금융, 무역 등의 업무 시설이 밀집해 있고 올해 특히 125대의 대행 크루즈 입항으로 단체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관광 중심 상권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역활동 인구, 즉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관광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여기에 더해 실제 지역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별 출산 지원, 청소년 교육 지원, 청년 기금 운용 및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중구 시니어 복합센터 조성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거주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다 쓰러져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뱅크 사업이 추진되고 각종 규제 완화 속에 민간 차원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져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 활동 인구 비중에 인구 정책이 더해지면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다가 점차 사그러들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치명률이 올라가는 고연령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목이 아프고요. 그거 코로나가 싶어서 검사하러 왔어요. 약국에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동이 났습니다. 7월 말부터 좀 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키트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없다가 이제 많이 생겼죠.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7월 200여 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들어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이번 유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인구 집단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여름철을 맞아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거나 또 아니면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 가동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치명률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고연령층 감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전체 입원 환자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고령의 어르신과 또 기저질환, 콩팥이나 간이 안 좋으시다든지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되겠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10월부터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폐된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고령층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며 경남 남해안에서 일주일 만에 양식어류 폐사 규모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기준 통영과 거제 등에서 약 1,298만 5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고수온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만에 집계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통영 185개, 거제 42개, 남해 34개, 고성 1개 어가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인 우럭이 900만 마리를 넘겨 가장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부터 경남 남해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내렸습니다. 바다 표충 수온이 28도가 넘으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해역 수온은 28도에서 29도 선을 보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고수온으로 조피볼락과 넙치 등 약 1,460만 마리가 폐사해 2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에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늘면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2일과 19일 해당 지점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각 32,991개, 106,191개로 나타나 2회 연속 10,000개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장 녹조 유입을 차단하고 조류 제거선 투입, 차단막 설치를 비롯해 살수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조류 독성 물질 9종과 냄새 물질 2종의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